네,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직접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쭉 이어서 작성은 하실 텐데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란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부분 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 공제경감세액 반영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차감하면 납부할세액까지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업황을 먼저 보세요. 주 영화상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 한식점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점 업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업종 코드는 이렇게 반영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매출 내역, 각각의 매출 내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도매 매출, 소매 매출, 음식점 매출이 있고요. 자, 소매 매출하고 음식점 매출은 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부분,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해준 부분, 그리고 순수한 현금 매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쭉 반영이 돼서 이렇게 총 공급가액이 2억 3천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다 부가세 별도 금액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도매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죠. 네, 자, 무조건 도매나 제조업 이런 관련된 것들은 자,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지금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기 이 공급가액과 별개로 영세율 매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직수출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고 공급한 국내 공급분이 1,000만 원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국 신용장 공급분에 대해서는 위하고 별도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로 대손세 공제 받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액과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법인이고요. 확정신고니까 4월 1일부터 1기 확정,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국내 매출액. 자, 국내 매출액 중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총 1억 9,50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1억 9,500만 원 자,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의 10%가 이렇게 매출세액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내가 발급을 안 해줘서 상대방이 세무서 확인 통해서 나한테 발급을 했다는 얘기였죠. 자, 나를 공급자로 해서 상대방이 매입자가 발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번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한 경우에는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2번은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있죠. 보면은 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 2,900만 원 신용카드 2,900만 원, 그 다음 현금 영수증 500만 원 해서 총 요게 부가세 별도 금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3,400만 원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10% 340만 원은 세액으로 반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점 매출이 있죠. 자, 음식점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 부분은 반영됐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부분도 다 반영됐어요. 자, 그리고 순수한 현금 매출이 있네요. 자, 순수한 현금 매출은 자, 컴퓨터 등 소매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순수한 현금 매출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안 끊어줬다는 얘기니까 기타란에다가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100만 원이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의 10%가 이렇게 매출세액으로 반영이 돼서 총 2,300만 원이 이렇게 매출세액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세율 매출 내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영세율 매출 내역에 보시면 먼저 직수출한 컴퓨터가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직수출한 컴퓨터. 자, 선적일의 기준 환율 나와 있고요. 뭐 선적일 이전에 내가 뭐 환가했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원화로 바꿨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선적일의 환율에다가 내가 팔기로 한 계약 금액 있죠? 그 금액을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000만 원이 자, 영세율 매출분인데 영세율 매출분에 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고 기타란이 있죠. 이런 직수출 같은 것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죠. 자, 이런 것들은 거래 상대방이 직수출 말 그대로 국외에 있는 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이런 자들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요가 없겠죠. 그 자들은. 그래서 3,000만 원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 여기 6번 란에 기타란에다 반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고 공급했다. 이거는 국내 거래이죠. 국내 거래이지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죠. 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발급받고 공급했다.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은 되지만
적용되지만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해야 되는 대상들이죠. 국내 공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5번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액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반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출을 누락해서 매출세액이 누락이 됐으면 그러면 가산세 대상이 되기는 하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1기 예정께 누락된 게 있으면 여기 확정 때에 반영해서 신고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여기 8번. 8번은 대손세액 가감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대손세액 공제 내역이 있고요. 자, 대손세액 공제 내역에 2017년 8월 20일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받아온 어음이 1,100만 원,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이 있었는데, 자, 이게 부도가 발생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부도 발생일은 2017년 9월 20일이래요. 자, 부도 발생한 어음 수표 또는 자, 내가 중소기업이었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외상매출금, 요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도 자, 매입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되죠. 그래서 자, 부도 발생일이 2017년 9월 20일. 부도 확인 받은 게 이때란 얘기죠. 자, 이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6개월이 되는 날이 6개월 계산해 보시면 2018년 3월 20일이 되겠죠. 자, 그날로부터 1일은 더 경과가 돼야 대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확정은 그러면 2018년 3월 21일에 대손이 확정됐다는 얘기죠. 자, 2018년 3월 21일. 자, 나는 법인이어서 예정신고 기간에 지금 대손이 확정이 됐죠. 1기 예정 때 대손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 대손세액 공제에 관련된 부분은 다 확정신고 때만 반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1기 예정 때 대손이 확정됐지만 1기 확정신고 신고서에 반영을 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못 받게 된 금액이 1,100만 원, 1,100만 원인데 이 중에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세액 부분이 여기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110분의 10을 하시면 100만 원이죠. 그래서 100만 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로 이렇게 차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은 작성을 다 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부가세 신고서 요 내역에 대해서 여기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야 될 서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혹시라도 있었다. 그러면 2번. 자, 그리고 영세율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죠. 5번.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5번.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7번까지. 네, 없으면 뭐 빼셔도 되는 거고. 자,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 7번. 자, 이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합계금액하고 맞는지 대조를 하셔야죠. 그래서 첨부서류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제출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요 발급금액에 대해서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가 작성이 돼서 제출이 돼야 되죠. 첨부가 돼야 된다. 자,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같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타라는 내가 혹시라도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업종에 해당이 된다. 뭐 전문직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예식장 이런 데들 있죠. 네, 그런 데들에 해당이 되면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업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될 첨부 서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가감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일단 작성해서 제출하셔야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제출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지금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였죠. 그래서 그 부도 어음이 있죠. 자, 부도 어음 원본을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세무서에 직접 확인을 받죠.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첨부서류 알아봤고요. 자, 같이 작성하셔야 될 서식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영세율 중에서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거를 발급받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끊고 영세율을 적용받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이 되지만 그거 외에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있죠. 자, 그걸 작성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전자로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있죠.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도 작성해서 제출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란에 반영된 거 직수출이었죠. 직수출 부분은 자, 수출신고 필증이 끊겼을 거예요.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영세율을 뭐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그런 첨부 서류들이 필요하면 그런 영세율 입증할 수 있는 첨부 서류들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자, 어떤 영세율이 얼마가 발생이 됐는지 그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첨부 서류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부분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탭키로 이동을 하거나 여기 과표 F7 있죠. 자,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탭키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과세표준 명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내 주 업종은 도매이고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이걸 판매하는 업종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단 도매 판매 1억 8천만 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영세율 매출도 도매 판매라고 할게요. 그럼 영세율 매출 부분 4천만 원까지도 자, 이 업종 코드 525050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금액이 그러면 1억 8천에 4천만 원 더해서 총 2억 2천만 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업종 세부로 들어가서 우리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중에서 소매업에 해당되는 거 523, 531.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소매 판매에 해당되는 거. 자, 총 2천만 원이죠. 그래서 2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점 업도 있었죠. 자, F2를 다시 눌러서 업종 세부에서 음식점업 중에서 한식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식 찾아보시면 552101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자, 한식 3천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 금액이 2억 7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여기 작성하신 내역하고 자, 이 과세표준 작성하신 내역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9번에 있는 과세표준 합계 있죠? 자, 이 금액이랑 같아야 돼요. 이 금액이랑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신고하실 때 손익계산서 확인하시죠. 자, 손익계산서 열어봐서 이게 매출액으로 내 매출액으로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금액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은 작성을 완료를 했죠. 네, 자, 이번에는 매입세액란을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업황은 뭐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때하고 확정때 이렇게 과세표준이 각각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각각 나와 있고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고요. 2번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있고 3번에 그 밖에 매입 내역 해서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치분이 있고 자, 그리고 일반 영수증 수치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의제매입세의 공제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매입세액 부분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활용해서 매입세액 부분 작성할게요. 일단 세금계산서 수치분을 먼저 작성을 하시는 거죠.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은 여기 있는 11번에 있는 고정자산 매입분 하고요. 자, 일반 매입분하고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1번에 들어가는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내가 원재료 같은 걸 수입을 해서 제조 가공을 해서 그거를 수출을 하고 있다.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재료 매입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있죠. 자, 그 매입을 할 때 수입세금계산서가 끊길 거예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그리고 나한테서 매입세액을 징수를 해가죠. 자, 그거를 납부 유예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죠. 요거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납부 유예가 가능하세요. 자, 그럴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 끊어준 금액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10번 란에 뭐 일반 매입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원재료 매입분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을 텐데, 자, 그 금액은 빼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 원래 세관장이 거래 징수를 하는데 수입 품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는데 이거는 납부 유예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수입할 때 징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입 그 원재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아왔다고 해서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납부 유예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정산을 해줘야겠죠. 자, 내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10-1번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예정신고 누락분 있으면 반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누락분은 없었고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과세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분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영업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수리비가 500만 원이 과세 매입액 중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렇죠? 승용차 수리비. 자,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빼시는 거고,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는 전부 다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는 일단 고정자산 매입분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고정자산 매입분 3천만 원에 300만 원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입분이 1억 5천, 그리고 1,5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중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이 중에 자, 승용차 수리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액. 자, 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요 5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16번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 있죠. 자, 여기에서 탭키로 이동을 하시면 49번 란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 8가지가 있죠. 사유. 자, 그 사유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반영을 해주면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요 비용없는 소형 승용차 유지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자, 이 금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치한 건 1,800만 원이지만 50만 원은 불공제라는 얘기죠. 공제가 안 돼서 1,7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면세 매입분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그 밖에 매입 내역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분이 있죠. 자, 그래서 영수증 발급 사업자로부터 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그런 신용카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그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았다. 그러면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별다른 얘기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요게 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걸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치분 이게 여기 있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면 되겠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탭키로 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40번하고 41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분에 반영이 되면 되겠죠. 근데 고정자산 매입분 따로 얘기 없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다 일반 매입분이겠네요. 그래서 300만 원에 30만 원 세금계산서 안 받아왔어도 공제를 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부분.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일반 영수증 수치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죠. 일반 영수증 받아왔대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 100만 원에 10만 원은 작성 안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 관련해서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14번 란에 아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여기 보시면 42번 란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받는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지금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정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매입 내역 요번에 확정 기간에 여기 첫 번째 탭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선택하시고요. 공급자 누구인지 제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넣은 거고요. 자, 공급자 누구인지 넣고 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계산서 수치분이 요번에 1,000만 원이 있었죠. 면세 매입분이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계산서를 받아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온 것도 있어요. 그쵸?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온 것도 200만 원 있죠. 면세 매입분이. 그래서 이것도 신용카드 받아온 거다 해서 자, 2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공제율은 자, 이 중에서 적용해 주시면 되죠. 우리는 음식점업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 법인 음식점이다. 106분의 6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합계금액 1,200만 원에 106분의 6 해주시면 67만 9,244원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작성이 되면 요 금액이 그냥 반영이 되면 그러면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번에 확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정산이 들어가야 되죠. 한도 그 이내인지 그 금액을 정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 정산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요. 여기 과세표준을 넣어주셔야 돼요. 과세표준은 1번에 나와 있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과세표준이 보면은 자, 도매, 소매, 그 다음에 음식점 매출 각각 있죠. 자, 구분해서 넣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과세표준은 이 면세 동산물 등을 활용을 해서 제조 가공해서 과세로 매출한 음식점업 관련된 그 과세표준만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예정 때의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확정 때 이번에 일기 확정 때가 3천만 원이었죠. 자, 그래서 총 음식점 관련된 과세표준은 8천만 원. 자, 8천만 원에 대해서 법인이니까 35% 적용이 되죠. 한도가. 자, 8천만 원에 35%에서 2,800만 원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매입액의 한도란 얘기요. 면세 매입액 한도가 된다. 이 금액이. 자, 그러면 매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밑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자, 확정 요번에 매입한 게 계산서 매입분 1,000만 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입한 게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이 있었어요. 면세 매입. 그리고 자, 여기 내용에 4번에 보시면 예정 신고 때 면세 매입액이 1,000만 원이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정분에 1,000만 원 있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기분 요거는 우리는 뭐 조기환급 따로 신청한 적이 없으니까 요거는 넣을 게 없겠죠. 그러면 자,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 총 2,200만 원이란 얘기요. 2018년도 1기 6개월 중에 매입한 게 예정 거까지 합쳐서 2,200만 원이다 이거죠. 자, 이 2,200만 원인데 한도 이내이네요. 그렇죠? 한도 이내 과세표준의 35%한 2,800만 원 한도액 이내이니까 2,200만 원에 106분의 6을 적용을 한 게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106분의 6 공제율 적용을 해주시면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게 124만 5,283원이란 얘기요. 그런데 자, 이 금액 안에는 여기 예정 때 매입한 1,000만 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예정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요 금액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으로 반영을 해서 요 금액을 빼고요. 나머지 금액 124만 5,283원에서 예정 신고 때 반영한 거 혹시 조기환급 신고한 게 있으면 그때 반영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23번을 차감한 22번에서 23번을 차감한 금액이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예정신고분은 내가 그 공제 실제로 받은 금액을 예정신고했던 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있겠죠. 그걸 보고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계산을 하셔도 되겠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자, 예정 때 매입한 1,000만 원에 대해서 자, 예정 때에는 한도 적용을 안 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공제율 106분의 6 해주신 금액을 공제를 받았겠네요. 그래서 56만 6,037원을 예정 때 공제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확정 때 공제를 받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신고서에 반영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이걸 보고 작성을 할게요. 자,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의제매입세액란에 반영이 되면 되겠죠. 네, 여기 란에다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자, 요번에 공제받을 금액은 67만 9,246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67만 9,246원이고요. 간혹 한도에 걸리거나 해서 자, 내가 매입한 금액이 요번에 확정 때 매입한 1,200만 원. 자, 이 금액이 전부 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세액이 계산이 됐죠. 요 공제세액 계산된 거 요거를 역산을 해 주시면 되죠. 네, 106분의 6으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입액이 얼마인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한도 이내였기 때문에 1,200만 원 다 공제 대상이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106분의 6한 67만 9,246원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매입세에 관련된 부분도 작성이 다 됐죠. 다 됐고요. 자, 그리고 그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그 첨부 서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은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은 매입자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을 해주셔야죠. 작성해서 제출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10번, 11번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12번 여기까지 합친 금액. 자, 합친 금액이 매입자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 금액하고 맞는지 비교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해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있죠. 자, 그걸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죠. 여기 11번에 있는 금액도 그렇고요. 자, 이 고정자산을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을 해왔다.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을 해왔으면 여기에 41번 란에 반영을 했을 거예요. 고정자산 매입분을 반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금액에 대해서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41번 금액하고 여기 있는 11번 금액하고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 금액하고 그 합계액하고 여기 11번하고 41번 합계액이 맞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자, 내가 끊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매입자인데 내가 매출자가 안 끊어주니까 세무서 확인을 통해서 내가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13번 란에다가 반영을 해서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요 13번에 반영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별도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아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이 있었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있죠. 자, 그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은 자,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매입한 부분은 입증을 해 주셔야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자, 면세 매입분, 매입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 계산서 있었죠, 아까? 자, 1,000만 원은 계산서였고요. 그리고 요 200만 원은 신용카드 매입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자, 아까 작성하실 때 요 면세 매입분으로 해서 거기까지 요거 200만 원까지 반영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거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영수증 수치분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면세 매입분도 100만 원이 있는데요. 자, 농어민과의 거래 아님 되어 있죠. 그리고 자, 농어민하고 거래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농어민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죠. 관련 증빙서류,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명세서라든지 수령명세서라든지 또는 매입자별 계산서 합계표 이런 것들 제출 안 해도 되는 케이스는 자, 농어민하고 농어민한테 직접 매입을 해서 자, 신용카드나 계산서 이런 것들 받을 수 없겠죠. 자, 그럴 때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아까 작성했던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작성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제조업일 때만 가능해요. 내가 제조업일 때. 근데 우리는 음식점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농어민한테서 직접 매입했다 하더라도 얘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그거 작성하시는 서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요 금액 작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금액하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총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여기 위에 부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1,800만 원 하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제출한 거 하고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받은 거 해서 97만 9,246원. 자, 이 금액만큼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될 텐데 그 중에 50만 원은 불공제였죠. 공제 못 받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그 15번에서 16번을 차감한 금액이 여기 밑에 있는 1,847만 9,246원 이렇게 반영되는 요 나에 해당되는 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가에서 나를 차감을 해서 이렇게 납부세액까지 계산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매입세액 부분도 작성을 다 끝냈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납부세액부터 차가감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을 하실 텐데요. 네. 자, 프로그램에서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서 좀 전에 매입세액 부분까지 작성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세 가에서 나를 차감을 해서 이게 납부세액까지 계산이 됐죠. 그래서 다에 있는 납부 환급세액 납부세액이 352만 754원 반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있죠. 자,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이제는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해당되는 게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55번, 56번, 자, 57번 이런 나는 뭐 택시 운송사업자 이런 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업자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영할 부분이 없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2번에 보시면 자, 전자신고를 하려고 한대요. 네. 자, 전자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 그럴 경우에는 확정신고 때 10,000원을 전자신고 세액공제로 적용을 해주죠. 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요.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공제를 받는 거고요. 자,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여기다가 확정 때 10,000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10,000원 공제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가 있는데요. 자, 신용카드 여기 매출분 여기 3번에 금액이 있으면 그러면 요 발행 공제 금액이 들어가는데 자, 법인은 공제를 못 받아요. 법인은. 근데 우리는 법인이었죠. 법인이었기 때문에 19번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요 금액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법인하고 그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도 발행 공제,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적용을 못 받죠. 그 외의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 10억 원 이하, 자, 10억 원 이하인 그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요 발급금액이라고 하면은 그 공급가액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그래서 3,740만 원 되겠네요. 자, 3,740만 원에 1.3% 연 5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적용을 해주죠. 자, 그런데 우리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공제 대상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만약에 예정신고 때 내가 일반 환급이 발생이 됐다. 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여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발생됐다는 얘기요. 예정신고를 하는데 자, 그런데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환급인 거죠. 자, 일반 환급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죠. 환급을 안 해주고 여기 있는 21번란에다가 내가 확정신고를 할 때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정고지세액은 22번에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예정고지 납부한 금액 있죠. 자, 그 금액을 반영을 해서 개인사업자는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니까 그 중간에 한번 낸 예정고지세액은 여기서 빼주셔야겠죠. 22번 란에서 빼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나올 게 없으실 거고요. 가산세 있으시면 가산세까지도 계산을 해서 가산세도 탭키 이동하시면 가산세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 해당이 되면 여기다 작성을 하셔서 반영하셔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 공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51만 754원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 이렇게 쭉 작성을 하시면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마치도록 할게요.